자, 71204 변형비 표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덩어리 표현도 있지만 이번에는 문장 단위의 표현들이 꽤 많아요. 자, 첫 번째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재활용품을 쓰레기와 분리하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일단 분리하다가 영어로는 separate 라고 발음하고요. 이게 형용사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형용사일 때는 여기를 A라고 발음하지 않고 그냥 E 발음을 넣어서요. separate. 다시 한번 동사일 때는 지금 분리하다니까 동사죠. 동사일 때는 separate. 여기가 A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형용사일 때는 그냥 separate. 요 정도가 되죠. 자, 형용사일 때의 의미는 당연히 뭐 분리된, 별개의 라는 의미가 되고요.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사로 쓰였으니까 separate A from B 라고 표현할 거예요. A를 B로부터 분리하다. 자, A 자리에 뭘 쓸 거냐면 우리 재활용품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재활용품을 영어로는 재활용 가능한 재료 혹은 자원이라고 해서요. 길 가다가 혹시 쓰레기통을 발견하시면 아마 지하철 그 재활용품을 버리는 그 공간에 보시면 우리말로는 재활용품이라고 써 있고 영어로는 아마 이렇게 the recyclable materials라고 써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하시면. 그래서 재활용품을 분리하다. the recyclable 재활용 가능한 materials 재료나 자원을 얘기하는 거죠. 재활용품을 뭐로부터? 쓰레기와 분리하다니까 쓰레기로부터 the trash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쓰레기와 분리하다 separate the recyclable materials from the trash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표현은 됐고요. 바로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다시 한번 대대적인 개조를 거치다 인데요. 자, 경험하다, 거치다 라는 의미로 겪다, 경험하다, undergo 라는 동사를 쓸 거고요. undergo major alterations입니다. alterations가 좀 무겁게 들리는 단어이긴 하죠. 여기다가 사실 뭐 changes 이렇게 써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changes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의미의 변화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는 alterations를 쓸 건데 alterations는 약간 어감이 기존의 것에 약간 변형을 가하거나 수정을 해서 완전히 바꾸는 것.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정말 그야말로 개조가 어울리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alterations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대적인 개조를 undergo 거치다, 경험하다, 겪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자, 이건 문장이 좀 길어요. 자, 우리말로는 그녀는 항상 과제를 제때 제출하는 성실한 학생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가 조금 칸이 다 들어가긴 하죠. 자,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 이제 발음 굉장히 잘못된 발음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문장을 먼저 가져올게요. 자, she's a conscientious student. conscientious 강세가 여기 있고요. conscientious 그리고 우리 이제 she라고 하는 발음 있죠? 요 발음이 두 번 들어가요. conscientious 강세가 여기 있고요. conscientious 한번 들어가죠? she 발음이 그 다음에 강세를 주고 shus 두 번 들어간다. 자, conscientious라고 할 때는요. 사실은 양심적인이란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양심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좀 확장이 됩니다. 양심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성실한이라는 의미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양심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또 성실하다라는 의미로도 쓰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심적인 성실한. She's a conscientious student. 자, 그런 학생인데 who always 항상 뭐하는 submit 제출하다죠. her work on time 제때 과제를 제출하는 학생이다. 자, 일부러 좀 잘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She's a
conscientious student who always submit her work on time. 자, 성실한 학생인데 그 학생은 항상 제출합니다. 이게 잘못됐죠. 왜요? 자, 먼저 나온 명사가 단수면 후도 단수가 되고요. 여기 혹시 복수명사가 나오더라도 똑같이 후라는 대명사로 받아줍니다. 관계대명사는 스스로 모양을 바꾸지 않죠. 그래서 선행사가 단수면 후도 단수이기 때문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이므로 s를 붙여야 된다. 이 부분이에요. 요거는 꼭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학생인데 who always submits her work on time. 그녀의 과제를 제때 제출하는 그런 성실한 학생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덧붙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아요. 성실한 학생인데 그 학생은 늘 과제를 제때 제출한다. 이렇게 덧붙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지 이거를 꼭 뒤에 있는 것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듯이 해석해야 된다라고 강박을 갖지 마세요. 우리말로 이해를 할 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영어로 이해할 때는 그냥 순차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도 문장단인데 자, 그녀는 해외에서 공부할 기회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문장이고요. 간절히 원하다라는 의미로 long for라는 표현을 기억하세요. long for. 그냥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다, 열망하다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녀는 she longed for the chance. 기회를 간절히 원했어요. 어떤 기회냐면 to study abroad. abroad가 뭐예요? 해외에서나 해외로죠. 여기서는 해외에서 공부하다니까 결국 유학하다가 되고요. 유학을 갈 해외에서 공부할 기회라고 해서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 투부정사는 형용사처럼 쓰인 거죠.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해외에서 공부할 기회를 간절히 원했다. 과거니까요. She longed for the chance to study abroad. 이렇게 되겠네요. 자, 바로 다음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는 그 제안에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 인데요. 문장을 일단 가져와 볼게요. 자, 그는 그 제안에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he gave an enthusiastic 예, 철자 괜찮죠? enthusiastic response. response는 반응이에요. 자, 반응을 보였다 to the proposal. 자, proposal이라고 할 때는 사실 청원일 수도 있죠. 지금 문맥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면 되는데 지금은 제안이 맞을 거고 청원을 받아들이다. 뭐 이렇게 할 때는 accept 뭐 his 아니면 her 이런 식으로 accept his proposal 뭐 이런 맥락으로 쓰였다면 proposal 이런 식으로 쓰였다면 이때는 뭐 청원을 받아들이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안이란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 제안에 대해서 enthusiastic 발음과 철자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enthusiastic 이렇게 발음하죠. 그래서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 to the proposal 그 제안에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편으로 넘어갈 건데 자, 이번에는 자, 그는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부인하다, 인정하지 않다가 영어로는 일단 deny가 되겠습니다. deny. 그리고요, deny ing라고 기억하는 게 좋아요. deny는 대표적으로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입니다. 동명사만을 취하는 대표적인 동사에 deny가 있었어요. 자, deny ing 이렇게 기억하고 지금은 부인했다 과거니까 he denied. y 대신에 i를 쓰고 ed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g를 써야 된다고요. 동사를 쓸 건데 투부정사 안 되고 ing 동명사만 가능하다. 그래서 stealing the money 라고 하면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He denied stealing the money. deny ing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표현은요. 자, 이번에도 문장 단위입니다. 그는 각 직원에게 미안합니다. 문장 단위가 아니네요. 이번에는 각 직원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할당하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일단 assign이란 동사가 들어가고요. assign each employee employer라고 할 때는 고용자죠. 고용하는 사람, 고용주, 뭐 사장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employee라고 할 때는 이제 직원이 되는 거예요. 고용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각각의 직원에게 assign A, B입니다. A에게 B를 할당해 주다. A specific task 이렇게요. 역시 발음과 철자는 같이 가죠. specific task 구체적인 업무를 할당하다 이렇게 되고요. assignment라고 해서 숙제라고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죠. assignment 얘가 왜 숙제가 되는 거냐면 assign 자체가 할당하다고 assignment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할 일을 할당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할 일을 주는 것 이거 자체가 assignment다 보니 이것이 맥락에 따라서는 숙제란 의미로 확장이 돼서 쓰일 수가 있겠죠. 됐죠? 물론 assignment라고 할 때는 반드시 집에서 해야 되는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assignment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할당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ssign each employee a specific task. 각 직원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할당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문장이네요. 자, 이번에는 자,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녀의 끈기 있는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한번 써볼 건데요. 일단 her persistent efforts 끈기 있는 노력이 finally 마침내 paid off 결실을 맺다. 사실 pay off는요. pay가 돈을 내는 거고 off는 뭐냐면 분리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돈을 내서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거고 완전히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pay off는 빚을 갚다, 빚을 다 갚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paid off my loan 이라고 얘기하면요. I paid off my loan 이라고 하면 내 대출금을 다 갚은 거예요. 내가 빌린 돈을 다 갚았다라고 할 때 I paid off my loan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pay off 자체가 완전히 다 갚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번에도 의미가 좀 확장이 돼서 빌린 돈을 다 갚다라는 의미에서 좀 더 확장이 일어나서 내가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결국 그 노력이 결실을 맺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보상받는다라는 의미로도 의미가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끈기 있는 노력이 자, 또 하나 persistent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게 바로 consistent 비슷하잖아요. 그죠? consistent는 살짝 달라요. 일관성 있는 이에요. 일관성 있는. 근데 persistent는 뭐가 다르냐? 여기 나와 있는 persistent는 일관성 있는 이라기보다는 끈기 있는 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꾸준한 노력이라고 할 때는 consistent efforts라고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포기하지 않는 persistent, 끈기 있는 노력이 마침내 finally paid off, 결실을 맺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다. 자, 일단 명사 주어 동사 구조라고 제가 얘기하죠. Nothing I said. 내가 말한 그 어떤 것도 could console him. 그를 위로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위로하다라고 할 때는 아마 어쩌면 cheer up이라는 표현을 좀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cheer up은 격려하다. 그러니까 밝은 분위기로 사람을 위로하는 게 cheer up이고요. 그러니까 밝게 해서 사람을 위로하는 게 cheer up, 격려하다. 여기 나와 있는 console 이라고 할 때는 약간 감정을 좀 누그러뜨려 주는 거예요. 슬픔을 진정시켜주고 가라앉혀 준다는 느낌으로 console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명사, 주어, 동사 구조라고요. 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뒤따라 나오면, 특히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주어, 동사가 뒤따라 나오면 이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거나 꾸며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내가 말한 그 어떤 것도 nothing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뭐뭐하지 않는다. 부정문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내가 말한 그 어떤 것도 could console him. 그를 위로해 줄 수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표현은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답니다. 자, 다시 가져와 볼게요.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다. 자, 주장을 만들다. make an argument인데 여기 형용사가 들어가서 logical argument가 되겠습니다. argument. 그러니까 논리적인 주장을 만들다.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다. 뭐 당연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argue. 그죠? 논쟁하다. logically. 이때는 부사가 들어와야겠죠?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니까 logical 형용사에다가 ly를 한 번 더 붙여서요. 논리적으로 논쟁하다 라는 의미가 되고 여기서는 논리적인 주장을 만들다니까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다. 약간 동사를 강조해서 표현할 때는 논쟁하다를 강조하려면 argue logically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 표현이 된지 마지막 표현입니다. 그것을 재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 다소과장이다 이거고요. call A, B 아시죠? A를 B라 부르답니다. 다시요. call A, B. A를 B라 부르다. 이거를 우리가 동명사로 써서요. calling it 그것을 a disaster. disaster. 자, 재앙이라고 부르는 것은 is a slight입니다. slight exaggeration. 자, 이것도 발음과 철자가 쉽진 않죠? exaggeration 이겁니다. exaggeration 과장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다소 과장이다라고 할 때 a slight exaggeration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도 보시고 자, call A, B, A를 B라 부르다. calling it a disaster. 그것을 재앙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소 과장이다. 재앙까지는 아니다. 뭐 그런 의미로 쓸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쭉 한번 문장 단위가 좀 많았고요. 덩어리 표현도 좀 있었지만 그만큼 중요한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암기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문장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